야자타임 좀 하면서 일본의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본은 있잖아, 이 술 먹을 때 원샷을 안 해. 원샷을 하는 게 실례야. 실례. 계속 따라줘. 첨잔. 한 입만 먹어도 계속 따라줘. 그래서 계속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돼.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돼. 술을 마시는 사람도 이걸 원샷을 해서 벌컥 다 들이키면 안 되고, 이 대접하는 사람도 계속 술을 가득 채워줘야 돼. 요게 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근데 적응이 되면 또 한국 와서 멍 타는 거야. 아우, 계속 원샷만 하니까 한국에서는. 장단점이 있지. 시원시원하게 빨리 먹고 빨리 취하고 빨리 놀고 집에 가자. 요거 같은 한국 스타일도 좋고, 일본처럼 자기가 마시고 싶은 만큼만 마시자. 이런 것도 나쁜 문화라고는 볼 수 없지. 우리는 취하자. 빨리 취하고 놀자. 일본은 그냥 노가리 까자야. 노가리. 계속 잡담, 야한 농담 이런 거 밤새 하자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독주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게 그냥 상식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섞어 무조건. A 맨 왼쪽에 있는 게 미즈와리, 물을 섞는 거야. 일본 소주에다가 물을 섞어 마시거나, 탄산와리, B는 탄산와리, 탄산을 섞어 먹거나, 또 C, 요게 제일 터프한 남자애들이 먹는 스타일, 언더락 있잖아. 언더락으로 마시는 게 그나마 좀 터프하게 마신다는 게 이런 거야. 스트레이트로 거의 안 마셔.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베이스가 동남아 베이스에 이 북방민족이나 한민족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베이스 자체는 이 더운 나라 애들이라서 술이 약해. 재미없어. 이 와리라는 게 우리가 와리깡 그랬잖아. 와리깡. 저게 나누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와리깡. 나눠서 내는 거. 와리깡이라고 그러고, 와리바시. 하시가 젓가락인데 뒤에 오면은 바시가 돼버려. 나눈 젓가락이지. 와리바시. 일회용 젓가락. 와리바시. 와리가 나누다. 섞다. 이런 뜻이지. 섞어 먹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스나크라든지 이 크라브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술을 만들어주거든. 종업원이. 계속 만들어주는데 위스키에다가 계속 타줘. 계속 위스키 몇 방울, 진짜로 몇 방울 넣는 사람들도 있어. 위스키 아껴 먹는다고. 빨아먹은 거지, 위스키를. 우리나라는 병씩 까잖아. 스트레이트로 마셔서. 얘들은 이게 몇 방울 넣어서 물 한가득 넣고 이렇게 녹여 먹어. 그래서 또 목걸이로 자기 이름 걸어놓고 가. 킵해놓고. 요 한 병 가지고 한 달 빨아먹는 애들도 있어. 양주 하나 시키면 광치면서 계속 킵해놓고 계속 먹어. 이 섞어 먹는 게 일본의 문화다. 술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런 거 섞어 먹을 때 우리나라 소주가 진로 있지. 그리고 경월이라고 있어. 경월. 쿄게츠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쿄게츠. 가게에서는 점유율이 1, 2등일 거야 아마. 1등이 진로, 2등이 경월일 거야. 이렇게 섞어 마시는데 잠 냄새가 안 나는 한국 소주가 최적이거든. 그래서 요거 병째 킵해. 소주도 킵해. 요 녹색깔 경월 병 있지. 그거나 진로 이렇게 노란 라벨로 된 진로 병 있어. 750ml짜리. 그거 킵해놓고 마셔. 목걸이 걸어놓고 가. 진짜라니까. 소주 병 킵해놓고 가. 병 뚜껑도 돌려가지고 킵할 수 있게 해놨어.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소주가 점유율 1, 2등이고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어. 맛이 깨끗하대, 한국 소주가. 그리고 얘들 맥주 따를 때 꼭 이 거품 많이 나오게 따라야 돼. 우리는 거품을 안 나오게 따르려고 기울여보세요 이러고 싹 이렇게 그냥 따라서 거품 안 나오게 가득 따라주는 게 이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잖아. 거품 많이 따라주면 이거 술 따를 줄 모르네 이러지. 근데 일본은 반대야. 맥주는 거품이 한 7대3, 8대2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있어야 맛있다 생각해서 그냥 거품을 많이 나오게 따러. 그러니까 거품이 이렇게 맛이 있는 게 아닌데 여기 있어야 맛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 일본 애들은. 이게 가장 맛있는 비율로 따른 맥주와 거품의 비율이지. 광고에 나오는 맥주니까. 이 생맥주 같은 거 시켜도 항상 거품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따라줘. 한국은 이 맥주 거품 많이 따라주면 혼나지. 예의 없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케라고 불리는 건데 정종, 일본에서는 이거를 일본주라고 불러. 니혼슈. 요거를 마실 때 꼭 밑에 이 받침 컵 같은 거 이런 용기를 놔두고 꼭 넘치게 해서 밑에 받쳐놓은 것까지 가득 채워서 준다. 굉장히 불편하게 마시는 거지. 뚝뚝뚝 흘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마셔. 항상 가득 채워주는 거지. 근데 이게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옛날부터 먹던 술이 사케, 니혼슈이기 때문에 옛날 일본인들의 국민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나 많이 따라줬어요. 나 인심 후한 사람이에요. 계속 어필하려고 이렇게 넘치게 따라주는 거야. 큰 컵에다가 그냥 따라주면 될 걸 작은 컵에다가 항상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따라줘. 예전에는 뭐 눈만 마주치면 사무라이들한테 그냥 칼침당하고 베이고 이러던 무지막지한 사회였기 때문에 인심 후하다는 거를 어필하려고 이렇게 계속 넘치게 따라주는 거지. 요거는 일본의 특이한 문화지. 근데 또 일본 애들 술이 약해. 내가 부업으로 술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일본에서 항상 나 일 끝나고 이제 가게 끝나갈 때쯤 한번 가보면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손님들 많고 물을 타서 섞어 먹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 이렇게 술 약한 일본 남자들 많어. 근데 일본 여자들은 그래도 잘 마시는 편이야. 여자치고는 전 세계 기준에서 봤을 때 맥주도 좋아하고 술 잘 마시는 편인데 일본 남자애들은 굉장히 약한 편이야, 술이. 우리나라처럼 소주나 위스키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얘들 그냥 실려갈 거야 아마. 술이 좀 약하다. 이게 동남아 베이스, 더운 나라 애들이 원래 술이 약한데 그런 더운 나라 애들이 인종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술이 약한 것이 아닐까 싶어.
회식하는데 돈을 또 걷는 경우도 있어. 회사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카드로. 이런 회식하면은 꼭 이제 세크하라라든지 이런 성추행 같은 거 막 해요. 부장님, 과장님이. 야한 농담은 그냥 아주 가볍게 해. 아주 저질.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철컹철컹 잡혀가는 수준의 저급한 발언들 많이 해. 터치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OL이라 그래. 오피스 레이디. 여자 회사원들. 그 OL들한테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이런 또 성추행 당하고 성희롱 당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도 꽤 많어.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자기 회사에 부장님하고 잤다? 이런 거 자랑하는 여자애 있었어. 이 부장님 유부남 아니야? 유부남이지. 높은 사람이랑 잤다. 이걸 또 자부심으로 느끼는 여자애들이 있어. 젊은 여자애가. 그걸 또 혼자만 알고 있지. 자랑을 해요. 그런 문화가 좋다. 이런 애들은 일본어 배워서 일본 가서 살아라.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는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본은 많이 안 줄어. 그래서 이 흡연 문화를 좀 설명해 주자면 예의 이런 거 없어. 흡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다가 유교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못 피지. 조심스럽게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담배는 절대 못 피지. 근데 일본은 선생님 앞이건 아빠 앞이건 그냥 대놓고 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전혀 그런 꺼리낌이란 게 없어. 나도 일본에서 흡연실 가서 피려고 그러면 학생들 막 피고 있잖아. 한국 같았으면 만약에 흡연실에 학생들이 있고 교수님이 와 이러면 담배 막 끄고 교수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좀 구시구시 하는데 일본 그런 거 없어. 다리 그냥 쫙 뻗고 선생님이 와도 다리도 이렇게 안 비켜줘. 전혀 신경 안 써. 일본 애들 예의 안 바르다. 일본 애들 예의 바르다는 거는 그 와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 위한 그냥 쇼맨십 같은 차원이지 실제로 심성 자체가 예의가 바른 애들은 별로 없어. 한국 유학생들이 훨씬 예의 바르고 올림픽 때문에 무슨 도쿄 시내나 뭐 빠친코 업체라든지 그 규모가 큰 업소에서 담배 흡연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소규모 이자카야라든지 스나크 같은 경우는 편하게 담배 피려고 술집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하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식당에서 구분되지 않는 구역에서 그냥 편하게 담배 피고 그랬어. 흡연자들은 일본이 천국일 수도 있지. 집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도 많고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피는 사람도 많고. 일본이 그나마 한국보다 그래도 내가 흡연자로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흡연실이라든지 흡연 장소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 JT, 일본의 KTNG JT랑 국가에서 협력해서 이런 흡연실들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흡연 장소, 흡연소도 많이 만들어. 일본 애들은 재떨이가 무조건 있어야지 펴. 요거 하나는 배울만해. 우리나라는 재떨이가 없더라. 아예 길에. 담배 세금 이렇게 받고 담배를 팔려면은 그나마 최소한의 흡연자의 권리는 지켜줘야 되는 게 상식아니야. 근데 재떨이가 없어. 어디서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자담배를 피지만 어찌됐건 진짜 담배 피는 분들은 무슨 범죄자 된 것처럼 그냥 길에서 피고 버릴 데가 없어. 그냥 길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잖아. 요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 흡연할 수 있는 데서만 흡연을 해라. 그 대신에 재떨이는 많이 나라에서 KTNG 차원에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흡연소, 재떨이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우리나라는. 길빵하는 거 싫은 분들 많잖아. 폐를 안 끼치고 필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담배 피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려면 담배를 팔지 말든가 세금을 걷지 말든가. 담배 피는 사람도 사람이고 세금을 내고 담배를 산 건데 당당하게 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니야? 자, 다음 회사 책상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애들 되게 많어. 드글드글해. 일단 서류, 종이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러니까 책상도 좁다? 옆 사람하고 간격이 좁고 프라이버시 공간이 없어. 옆 사람이랑 다닥다닥 붙어있고 또 종이 서류는 이렇게 많은데 정리정돈 못하고 그냥 정신이 없어. 얘네들의 정신세계가 여기에 보이는 거지. 파티션 없어. 일본 애들. 진짜 짜증나. 일본에서는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 인권 같은 걸 그렇게 존중을 안 해줘. 부속품일 뿐이야. 회사에서는 일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카톡 이런 메신저 확인한다든지 회사 컴퓨터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일만 빡시게 해. 좋은 면도 있긴 한데 노동자의 인권 같은 거 신경을 안 써. 프라이버시도 존중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라고 해. 일본이 노조가 형식상으로 있긴 있어. 그냥 쇼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형식. 노조 코스프레 하는 거야. 코스프레. 노동조합 흉내내기. 대기업들이 노조가 있긴 있어. 뭐 도요타, 닛산, 혼다. 근데 춘투라고 있어. 춘투. 봄춘자에 투장 투자. 슌투라 그러는데 베이스 아프 하자.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영어는 단어는 하겠어요. 짜증나 죽겠어. 베이스 아프가 뭐냐면 기본급을 올리자는 건데 베이스 업 기니까 배아라고 또 줄여 불러. 배아, 베이스 아프. 그래서 배아를 기본급을 올리자고 매년 봄에 노조 측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올려주십시오. 찔끔. 그냥 쫄보들이라서 찔끔 이 정도 올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투쟁하는 척 하면서 올리면 사측에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 받아드리겠습니다. 딱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진짜 매년 봄쯤에 그런 춘투라는 걸 해. 노조랑 합의를 봤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 노조 형태고 합의 보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 정도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얘네들 민주주의 코스프레 하는 거고 전체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 노조도 코스프레. 그냥 웃겨. 얘네들은 민중이 투쟁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투쟁이 뭔지도 몰라. 모르는 애들이란 거. Nope. 여기 한국에도 있는 문화긴 한데 이 명함 교환하는 문화가 있지. 일본은 이 명함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따져.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애들이지. 명함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주고
또 그걸 또 명함 그 지갑이 있어요. 명함 지갑 위에다가 올려서 주고 그걸 또 받아서 이렇게 한참 읽어보고 못 읽는 거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죠? 물어보고 이렇게 한참 명함을 보고 이렇게 또 앉은 다음에 직급 순서대로 명함을 이렇게 책상 위에 놔둬놔야 돼. 테이블 위에 계속 이름 보면서 이름 안 잊어먹도록 해야 되고 또 얘네들이 이 직함 같은 거 가타각기라 그러는데 직함 뭐 어디 소속 이런 거 되게 따져. 형식을 중요시하는 애들이야. 얘들이 원래 본질이 컨텐츠 자체가 없는 애들, 약한 애들 이런 애들이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해. 일본의 스모 봐봐. 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시합은 한 방에 끝나. 그냥 더 큰 돼지가 조그만 돼지 이기는 게 확률이 높지. 밀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는 건데 체급도 없어. 스모라는 스포츠 자체 경기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돼지가 이기는 게임이야. 기술도 별로 없어. 근데 온갖 형식 세레머니가 시합 시작하기 전에 많아. 무슨 뭐 시합할 때 소금 팍 뿌리고 뭐 경기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낭독을 하고 일부 리그가 막고지야. 막내라고 있는데 이 일부 리그 선수들 이제 앞에 뭐 치마 같은 거 이렇게 기업 후원 받은 거 이런 거 입고 나와서 막 쇼하고 막 욕고지나 일본 천하장사가 나와서 막 이런 거 하고 한참 동안 이런 세레머니만 하다가 시합은 1초 만에 끝나는 시합도 많아. 본질이 허접한 애들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야. 그래서 명함 교환하고 막 자기 직함, 소속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 거야. 직업이 없는 애들도 명함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명함 교환하는 일이 생기면은 집 주소랑 이메일 주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명함 파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명함이 굉장히 이 문화가 빡셔. 회사 차원에서 이걸 관리를 해. 명함 관리 소프트웨어도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지. 은퇴하는 아저씨들이 바리바리 명함 수천 개들 내 생명이다 이러면서 갖고 나와서 독립하지. 회사 자기 하나 뭐 차린다 이러면서 인맥, 직함 같은 거 따지고 소속 따지고 이런 게 일본에서 온 문화야. 무슨 위원회, 추진실 그런 조직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어. 일본 애들이 말도 안 되는 1억 총활약 추진실 이런 거 만들고 무슨 연구소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코딱지만한 대학교 교수였었는데 나는 그 코딱지만한 조직 안에서도 무슨 위원회 엄청나게 많아. 내가 한 대여섯 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어. 조그만 대학교 안에서도. 형식만 대단하게 멋있게 보이게 하려는 게 많아. 그래서 허세가 있는 거야.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야생동물들이 하는 수법들을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자신이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니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거, 직함 이런 걸로 막 허세 떨고 별 되지도 않는 실력 가지고 대단한 척 하는 거야. 장인들도 별거 없는데 대단한 막 철학이 있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지. 중2병 허언증이 있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세고 크고 강하게 보이려고 허세들이 생긴 거지. 일본 남자들 가오잡는 거지. 일본 애들이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 위계질서, 가불관계, 또 서열 싸움 이런 거를 하는 야생동물 수컷과 같은 애들이라서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백인 나라한테는 그냥 굽실굽실 되는 거지. 한국한테는 의자도 낮은 의자를 앉히게 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지네들이 갑이다. 지네들이 정해버린 거지. 이 스가 총리 봐라. 이 일국의 총리가 일본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국무장관, 국방장관한테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굽실굽실이 그냥 몸에 밴 거야 애들이. 일본이 그래도 강한 나라인데 큰 나라고 자존심도 없는 애들이야. 진짜 자존심 없어. 우리는 강한 나라, 강한 존재들한테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얘들은 약한 나라한테만 강한 척 하는 거지. 이 서열 같은 게 어디나 있어. 일본 연예계에도 AKB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아이돌 그룹들 서열이 낮은 애들은 요 위에서 이런 서커스 하는 거야. 줄 달고. 인기 있는 애들은 앞에서 춤추고 인기가 있을수록 센터 가운데에서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긴 있는데 아이돌 문화 중에서 근데 요런 짓은 안 시키지. 그러니까 빤스 다 보이게 요런 거 굴리고 있는 거야. 서열이 낮은 애들은 총선거라고 한다. 소생교? 아 나 진짜 환장했어. AKB 애들이 매년 총선거를 해서 인기 투표를 해요. 전국민 투표. 요게 일본의 무슨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시청률이 높아. 이게 진짜 선거야 애들. 일본 국민한테는 진심이야. AKB 총선거가 실제 정치인 선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이 생중계하거든. 그래서 이제 CD 많이 사서 이제 팬덤을 서로 높이려고 난리들이야. 그래서 이제 순위를 불러준다? 48위 누구? 그러면 막 나와서 막 울면서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40몇 등이 됐어요. 이러면서 다 울어. 아우 가식적인 모습. 수준이 너무 저질이야. 나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 나 일본 탈출에 나와서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안 봐도 돼서. 아이즈원 같은 한국에서 대접해주는 품격 있는 그룹에 있다가 AKB로 다시 돌아가면은 요거 해야 돼. 요거 서커스당 불러야 되고 변태 아저씨들하고 악수해줘야 되고 허그하고 사진 찍어줘야 되고 웃긴 나라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 이해를 하려는 시도를 금한다. 신발. 일본 애들이 집에 들어가거나 어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가게 들어가면 꼭 이렇게 신발을 돌려놔. 이거를 돌려놔야지 예의가 바른 거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 그래서 우린 딸내미도 유치원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한국 유치원 가서 항상 욕을 하던데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그렇게 뭐 나쁜 문화는 아니야. 근데 요거를 안 하면은 예의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니까 외국인들한테까지. 나는 끝까지 안 돌려놔. 짜증나. 일본한테 지는 것 같아서 나는 어딜 가건 신발을 안 돌려놔. 알지만 그냥 벗고 그냥 슉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얘들 빨리 도망가려고. 딩동댕.
한국은 이런 문화가 없어? 한국에는 이런 예절이 없나 봐? 나한테 그러면은 한국은 이렇게 인사할 때 뒷모습을 보이는 게 실례이기 때문에 신발을 그냥 앞으로 놔두는 거야. 내가 논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얘기를 했지. 한국은 왕한테 인사하고 물러날 때도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앞모습을 보이면서 뒷걸음쳐 나가는 게 그게 예의야. 그러면서 나 혼자 막 일본 애들은 지네들이 좀 별 하찮은 문화 같은 거, 예의 같은 거 가지고도 대단히 문명이 발전한 선진국이라고 예의가 바른 나라라고 자뻑하는 애들이 많아서 짜증나 죽겠어. 여기까지 게 뭐 대단한 예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 손님이 그냥 벗고 들어가면 그 가게 주인이라든지 그 집주인이 신발을 돌려놔주는 게 그게 예의지. 근데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다 이렇게 신발 돌려놔. 그냥 좁아 죽겠는데 신발장 좁은데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뒤돌아서 신발 돌려놓느라고 난리들이야. 얘들은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놔야 돼.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풍수지리적으로 물이 음기가 나가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항상 변기를 사용하고 덮어놓는 게 예의래. 일본 애들은. 이상하지. 일본은 이렇게 비벼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지네 나름대로 무슨 뭐 대단히 고상한 척 무슨 미식가들이 밥을 퍼먹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카레든 뭐든 비비질 않아. 우리나라랑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떠먹는 거야. 카레를 비비지 않아. 뭐든 뭐 회덮밥 비싼 거 있어. 카이센동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어. 간장 위에 싹 뿌려서 밥 위에 생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먹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비벼버리잖아. 비빔밥 문화라서. 일본이 백제가 문명을 전파해주기 전까지 이렇게 손으로 먹던 애들이야. 젓가락도 없었어. 얘들이 원시국가였어. 백제가 가기 전까지. 무슨 카레를 안 비벼서 먹는 게 이게 지적인 거고 뭐 고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 초밥도 손으로 먹지. 그게 진짜로 먹는 일본 전통 문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지. 백제 형님들이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면서 조금씩 가르쳐주는데 젓가락까지 쓰는 거 가르쳐주고 숟가락 쓰는 건 안 가르쳐줬어. 젓가락만 가르쳐줬어. 왜냐면은 이제 백제 왕족들만 숟가락을 쓴다. 높은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만 이제 숟가락을 쓴다는 거를 차별화시키려고 지금 일본의 왕족들 있잖아. 왕족들은 전통 식사할 때 숟가락으로 먹어. 평민들은 숟가락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차별화를 했던 거지. 한국은 이제 밥그릇, 국그릇은 움직이면 안 돼. 그냥 바닥에 놔두고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떠먹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먹는 게 기본이지. 일본은 밥그릇이건 국그릇이건 들어야 돼. 요걸 가지고 지네들이 예의가 바르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국뽕에 빠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일본에 바닥에 놔두고 먹는 거는 개들이 먹는 거래. 이 경박스럽게 들고 먹는 게 무식한 거지. 프랑스 요리건 어느 고급 요리건 테이블에 놔두고 먹잖아. 그릇을 들고 먹는 것 자체가 천박한 거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국도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후루룩 마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자꾸 고개 쳐박고 먹는다고 막 한심하게 보는 일본 놈들이 있어서 막 돌아서 나도 일본들 욕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처먹는 게 천박한 거지. 얘들이 상이 없었어. 상, 밥상. 바닥에다가 놔두고 먹으니까 들고 먹었던 거야. 얘들. 우리는 1인 1상이었어. 조선시대. 상에 놔두고 먹는 문화였는데 일본은 잘 사는 사람들, 귀족 계급 아니면 밥상이란 게 없었어. 그래서 들고 처먹었던 거야. 이 거지들. 한국 사람들은 고개 쳐박고 먹는다고 무식하대. 개들이 그렇게 먹는 거래. 바닥에다가 그릇을 놔두고. 빡돌아. 일본에 우리와 또 다른 문화 중에 하나가 한숨을 쉬면 안 된다는 문화가 있어. 한숨을 쉬면은 안 좋은 기운을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회사 내에서 한숨을 쉬는 걸 금기시해. 일본에서 한숨을 회사에서 쉬면은 다 째려보고 뭐 이상한 분위기 되니까 일본에서 직장생활 하는구나. 일본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한숨 쉬는 걸 조심해야 돼. 한숨 힘들어서 쉬는 건데 꽉꽉 참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야. 계속 참고 사니까. 참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옛날에 팔았었던 건데 이렇게 막 소리 지를 수 있는 항아리 이런 거 놔두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와 욕하는 거지. 이 항아리가 5만 원이야. 한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나라가 어딨냐. 인권 자체가 묵살당하는 사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또 나 힘든 거 알아주세요 이런 어필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숨 팍 쉬고 이러면 주변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 왜 그래? 걱정을 해주잖아. 걱정해주고 이런 또 따뜻한 정이 있고. 근데 일본은 한숨 쉬던 무슨 아파서 낑낑대건 얼굴 표정이 안 좋건 신경 하나도 안 써. 일본에 직장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은 해도 안 돼. 표현하면 얘 왜 자꾸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숨 계속 크게 쉬면은 때려보는 게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왜 저 금기시대는 한숨을 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야. 이 핸드폰 충전하는 거를 회사에서 하거나 가게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하거나 하면 안 돼. 집에서 해야 돼. 회사에서 충전하려면 자기 배터리 가져와야 돼. 도둑질하는 거래.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좀 충전하는 거는 많이 양보해서 일을 할 수는 있어. 월급을 받는 회사에서 또 회사의 전기를 쓴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가능한데 일본에 무슨 가게라든지 손님 입장에서 가는 가게라든지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 대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이 충전하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선생들이 막 뭐라 그래. 학교 직원들도 뭐라 그래. 무식한 행위라고. 비상식적이라고. 근데 일본의 대학교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은 월급 받는 입장이잖아. 그거는 써도 된대. 또 학생들, 손님들이 이게 등록금 많이 내고 학교의 손님인데 학교에서 충전하면은 뭐라 그런다? 하지 말라고 막 화낸다. 교수나 교직원들이. 노트북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 그래. 나 수강 신청하는 날 교수가 학교 출근해서 담당하는 재미생 학생들이 있어. 재미생이라고 하는데 그 재미생 애들 제대로 수강 신청했나? 필수 과목 들었나? 뭐 전공 필수, 교양 필수, 학점 이수 제대로 했나? 다 체크해서 내가 도장 찍어줘야 돼.
도장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교 사무실 가서 내는 거야. 방학 때 3일 수강신청 도장 찍어주러 학교 가야 돼. 나 그만두고 얼마 안 있어서 학교 컴퓨터로 수강신청 할 수 있게 해줬대. 근데 우리 학교에서 새로 들여놓은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집에서 하고 이런 인터넷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컴퓨터실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거야. 나 90년대 때 하던 거랑 비슷한 거.